이번에는 그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좌표를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반지름 R로 하는 원 위에 한 점 P를 잡았어요. 이때 P의 좌표를 X, Y라고 두었을 때 이 OP의 동경을 세타라고 두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사인 세타는 어떻게 되죠? 사인 세타는 반지름분의 Y 값이었고요. 코사인 세타는 반지름분의 X, 탄젠트는요?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였죠. 자, 그럼 여기에서 y는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y는 r 사인 세타가 되는 거고요. x는 r 코사인 세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자, 그럼 점 p x, y는요. 자, 여기서 동경을 세타로 하는 점 p x, y는 r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 이러한 꼴로 삼각 B에 의한 표현으로 바꿔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탄젠트 한번 봐봐요.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였죠? 근데 x를 뭐로 쓸 수 있다고? r 코사인 세타라고 쓸 수 있죠. y는 r 사인 세타니까요. 결국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은 얘네를 원 위에서 한 점이라고 잡았을 때 반지름이 R이니까 요 빗변이 R에 해당한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굳이 뭐 원 위가 아니라 임의점을 하나 잡는다고 해도 걔네들을 다 뭐로? 음, 삼각 B에 의한 사인과 코사인에 대해서 좌표를 표현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때는 이 R 대신에 뭐가 들어가는 거야? 그냥 선분 OP를 기준으로 잡아주시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해되겠죠? 그 다음에 요 밑에 요 내용은요, 한번 읽어만 보세요. 여기서 뭐 급좌표라는 표현도 나오는데, 이건 지금 이 부분 자체에서 여러분들이 배우진 않습니다. 아, 이러한 표현이 있구나까지만 해두시면 됩니다. 자, 삼각함수에서 다른 삼각함수의 값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사인, 코사인, 탄젠트 중에 하나의 값이 존재한다면 그 값을 이용해서 다른 뭐 사인 값이 존재하면 그걸 가지고 코사인 값을, 탄젠트 값을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사인 뭐 세타가 a분의 b꼴이다라고 주어진다면 얘를 가지고 직각삼각형을 그릴 수 있겠죠. 자, 직각삼각형을 그려놓고 자, a분의 b다라고 하면 빗변이 뭐가 되는 거야? a 되는 거고 높이가 b 되는 거죠. 그럼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밑변을 구할 수 있다 없다? 있겠죠. 그럼 밑변은 어떻게 되겠어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의 루트 값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a분의 루트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겠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럼 탄젠트 세타는 어떻게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루트 a제곱 마이너스 b제곱분의 b 이런 꼴로 하나의 값이 주어지면 나머지 코사인 탄젠트 사인이 주어지면 코사인 탄젠트 값을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앞선 시간 앞에서 뭘 배웠죠? 이 세타 각의 크기가 몇 사분면에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부호들이 결정이 됐었습니다. 그러면 이 세타의 크기를 보고 코사인과 탄젠트의 부호만 마지막에 결정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세타가 1사분면이면 다 양수로 2사분면이면 사인만 양수고 나머지는 음수가 된다라는 얘기겠고요. 3사분면이면 누구만 탄젠트를 제외하고 나머지가 음수가 되게끔 만들어야 되고 4사분면에서는 코사인만 양수고 나머지는 음수가 되는 부분이다 라는 얘기겠죠. 자, 그래서 일단 크기를 구해놓고 그 다음에 이 세타가 과연 몇 사분면의 각이냐를 결정해서 나머지 값들을 잡아줄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뭘 이용한다? 삼각형을 그려주면 돼요. 직각삼각형을 그려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하면 나머지 값들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해되시겠어요? 그럼 사인을 가지고 코사인과 탄젠트를 구할 수 있듯이 코사인을 가지고 누구를? 코사인을 이용해서 사인과 탄젠트를 이용해서 사인과 코사인을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단 이때 뭘 중요하게 봐야 된다고? 이 세타의 사분면이 몇 사분면인지 이 세타 값이 몇 사분면이냐를 확인해서
마지막에는 부호까지 결정해 줘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 삼각함수에서 세타를 라디안으로 표현하면, 즉 호도법의 각으로 표현했을 때 기하분수 형태에서 분모가 같으면, 분모의 모양이 같으면 어떻다? 다 같은 크기를 갖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다 뭐만 달라져요? 부호만 달라진다라는 거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정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공식들을 한번 볼게요. 우리가 원 위에 뭐 반지름을 1로 하는 원을 잡아주면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1, 요 모양을 잡을 수 있겠죠. 여기에서 임의의 점 한 점을 p라고 두었을 때 x, y고, 이때 요 동경을 세타라고 한다면 사인 세타는 뭐가 된다고요? y가 되는 거고, 코사인 세타는 x가 된다라는 요거 알 수 있겠죠. 그리고 탄젠트 세타는 어떻게 표현이 돼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x값과 y값은 둘 다 요 원 위의 점이죠. 그럼 얘네를 요렇게, 자, 사인을 y에다가 코사인을 x에다 대입하면 이 식은 성립해야 된다라는 얘기겠죠. 자, 그래서 맨 먼저 만들어낼 수 있는 내용이 뭐냐?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사인 제곱 세타는 1이다. 자, 세타 값의 관계 없이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은 무조건 1이 나와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나머지 공식들은요, 이거에서 파생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 되는 거고요. 코탄젠트는 그것의 역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인 세타분의 코사인 세타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세타는 시컨트 제곱 세타다. 요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여기 증명을 한번 봅시다. 증명을. 자,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세타 요거 얘기하는 거잖아. 이 탄젠트 제곱, 탄젠트 같은 경우는 x분의 y로 볼 수 있어 없어? 있겠죠. 그곳에 제곱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걸 뭐 해준 거예요? 통분해 준 상태가 되는 거죠. 통분해서 계산하면 x제곱분의 x제곱 플러스 y제곱이고, 이때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얼마가 되는 상태예요? 반지름 r로 둔 상태니까 얘는 r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x분의 r의 제곱은 시컨트 제곱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우리가 앞에서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는 얼마가 된다 그랬지? 1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서 코사인 제곱 세타로 나눠주는 거야. 그럼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1은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1이고, 그럼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의 제곱 플러스 1은 코사인 세타분의 1의 제곱. 이런 꼴이죠. 그럼 코사인분의 사인은 뭐가 된다? 탄젠트 된다. 그래서 탄젠트 제곱 세타 플러스 1은 코사인 세타분의 1은 뭐예요? 시컨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시컨트 제곱 세타가 되는구나. 이렇게도 공식을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코탄젠트는 어떻게 되는 거죠? 코탄젠트는 얘를 뭐로? 사인으로 나누어 주시면 됩니다. 그럼 1 플러스 사인 세타분의 코사인 세타의 제곱은 사인 제곱 세타분의 1. 따라서 여기가 뭐가 돼요? 1 플러스 사인분의 코사인은 뭐죠? 탄젠트의 역수가 되는 거니까 코탄젠트 제곱 세타가 될 것이고, 사인은요, 사인분의 1은 뭐가 되는 거예요? 코시컨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코시컨트 제곱 세타 이렇게 줄 수가 있어요. 이해되겠습니까?